지금 전 세계의 대형은행들이 앞다퉈서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 DZ뱅크 이런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 하나 둘씩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만 봤을 때 이거 전통금융이 드디어 암호화폐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번 현상의 본질 자체가 또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세상의 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왜 리플 XRP가 놓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은행이라는 곳 자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맡긴 돈에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만 주고 빌려 쓴 다음에 또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게 되면서 그 차이를 먹게 됩니다. 이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은 또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돈이 은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클 같은 이 퍼블릭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또 온체인 국제 펀드가 연 4에서 5%의 수익률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면 4%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게 바로 은행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혁신이 아니라 방어인데요. 이 고객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은행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폐쇄형 코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가둬두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놀이공원에서 입장할 때 현금을 놀이공원 전용 토큰으로 바꿔야지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놀이공원 밖에서는 쓸 수가 없죠. 은행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고객을 가두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서밋에서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지금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만 50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걸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업 시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 이 동네 은행마다 자기만의 지폐를 찍어냈었고 A은행 지폐를 B은행에 가져가면 할인이 됐고요. 또 C마을에서는 아예 안 받아주는 혼란들이 벌어졌었죠. 지금 은행들이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그때랑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파편화를 오래 견디지 못해요. JP모건의 코인과 소시에테 제네럴의 코인, 일본 SBI의 엔화 코인을 서로 교환을 하려면은 또다시 환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산 위험이 생기고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또 자연스럽게 가장 유동성이 크고 또 규제를 잘 통과하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요, 이 단기적인 파편화가 되고 나서 소수 플레이어로 재편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 역사적인 필연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리플은 이 파편화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리플의 전략은 딱 두 갈래입니다. 한 개는 RLUSD라는 기본형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XRP라는 브릿지 자산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RLUSD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수지입니다. 이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기관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대형은행들이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비트나 XRP처럼 가격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자기 장부에 올리기가 무섭겠죠. 그래서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RLUSD를 통해서 안전하게 온체인 세계에 진입을 하는 거고, 이 RLUSD 출시 1년 남짓 만에 시가총액이 15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의 정산 레이어로 채택이 되고요. 기관의 파생상품 거래 담보물로서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장기간 묶여있는 돈이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이 저수지들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의 윤활유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A은행의 유로코인을 B은행의 엔화코인으로 바꿔야 될 때 이 두 은행이 서로를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환전 예치금을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XRP가 중간에서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소수점 이하의 수수료로서 자산을 교환하고 또 정산을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자기만의 코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들 사이를 연결해줄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는데요. 그게 바로 XRP라는 거고, 그래서 RLUSD가 잘 되면요, XRP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은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인분들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죠.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하면서요. 근데 월가의 기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토큰 자체를 무작정 사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 토큰이 돌아가는 인프라를 장악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직접 달리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거래소의 호가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RLUSD 발행이나 또 장외거래 풀, 커스터디 솔루션 같은 우회 경로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매수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 자본이 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RWA 형태로 쌓이고 있다는 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의 댐이 완공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댐의 수문이 열리는 순간 이 물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는 자산의 실패가 아니라 기관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도기라는 사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M2 통화량,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서 풀린 돈의 총 합이 99조 6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3개월간 4.15% 늘어났고요. 미국 연준의 순유동성도 5조 8천억 달러 선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줄은 전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돈이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는 만큼 시중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돈들이 아직까지 고금리랑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의 초단기 펀드라거나 또 안전자산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겠죠. 이 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제도권 편입 준비를 마친 토크나 경제 생태계로 자본의 해일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이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올해 11월 14일에요. 글로벌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ISO 2002가 전면 전환이 완료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은행들이 국경 간에 송금할 때 쓰는 메시지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수십 년간 쓰던 낡은 형식의 병행 사용이 영구적으로 종료된다는 거고, 이걸 맞추려면 전 세계 수만 개 은행들이 IT 시스템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은행들은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태생부터 이 새로운 표준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 예를 들어서 리플넷 같은 곳에다가 인프라를 아웃소싱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거고, 이게 다가오는 11월이 될수록 이 수요는 가격에 상관없이 당연하게도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 투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낡은 스위프트 결제망을 대체해서 나가는 글로벌 클라우드 결제 인프라의 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 주식을 살 때 내일 배송이 빨라지겠지 이러고 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물류 인프라를 장악해가는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지금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눠가지고 사는 이 정의 분할 매수 전략이 이 과도기적 시장에서 심리를 지키고 또 투자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겠습니다. 이 금융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스마트머니는 절대 개미들의 환호에 맞춰서 높은 가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가 말라붙고요. 개인들의 투매가 바닥을 칠 때 이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외 거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조용히 시장의 근간을 잠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된 개인 활성 주소의 50% 급감,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20% 증발이 바로 그 손바뀜의 과학적인 증거겠죠. 보이지 않는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TCP/IP처럼 금융 시스템의 기저에 숨어들고, 또 우리는 그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도 없이 초고속 저비용의 혜택만 누리게 되는 시대들. 갈링하우스가 말을 한 것처럼요. 이 과거의 인터넷 회사라는 말들이 사라지듯이 또 암호화폐 회사라는 구분도 곧 의미가 없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가격 변동성에 귀를 닫고 또 수면 아래에서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이 자본 권력의 톱니바퀴가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죠.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구간들에서 크게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요, 또 공통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몰빵 투자로 매수하셨거나 평균 단가 높아가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택지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분할하면서 건강하게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시장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는요, 이 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보유자산이 올라가서 좋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이 시장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 여기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고, 처음에 리플 XRP에서 매수한 가격 자체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가격을 어떻게 낮춰갈 것인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수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평단이 낮아지고 또 구조가 안정화되면은 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라는 거고, 결국에 내가 살아남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시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시장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